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밤섬과 서강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와우산 정상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산 자락에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마포구 창전동 일대가 되겠고요. 이곳에 바로 서강나루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서로 길게 뻗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밤섬이 되겠고, 그 뒤에 배후 습지로서 여의도가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영등포 일대 또 관악산 등이 바라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강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을 이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한강 하류 쪽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서 한강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의 여의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서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서강 쪽으로는 창천이라고 해서 봉원천과 연희천, 홍제천 등이 한강과 만나는 유입되는 서울의 바로 이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으로, 이 서해안을 거쳐서 들어오는 물자 등이 유입되게 되는 중요한 물길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일찍이 이 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포, 용산강 일대는 한강 하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강창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강 일대에는 광흥창 같은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고들이 위치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거의 매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들었었던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바다를 통한 물길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삼계나루, 즉 서강, 마포, 용산을 통칭해서 불렸던 명칭인 이 삼계나루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경강의 소위 수에서는 흔히 아랫강 상권과 윗강 상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용산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용산까지 정기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밑바닥이 넓은 이런 큰 화물선 등이 이 아랫간 상권의 중심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심에 용산, 서강, 마포 등이 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서빙고, 도보포로 이어지는 이 한강 상류 지역, 윗강 지역의 경우는 좁고 긴 수상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개천 바닥이 한강이 수심이 얕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강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하 지역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곳이다 보니까, 특히 밀물이 들 때 그 밀물의 힘에 의해서 강 하류 서해안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시선배 등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심에 염창을 거쳐서 섬을 거쳐서 선유도를 거쳐서 바로 이 밤섬 마포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서강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남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곡선 등이, 이런 세곡선을 실은 이 관곡을 실은 이 배들이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서강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 지금 서강나루 자리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여의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우는 여의도 앞으로 이 밤섬이 복원되어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으로 흐르고 있는 이 하천인 한강은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은 민물의 유입과 또 조류의 흐름 자체가 대단히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이 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중요한 소위 뱃길, 물길의 기능을 이곳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밤섬이 위치한 지역에도 마을이 상당히 발달할 수 있었고, 또 강 건너편에 이 서강나루 지역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초반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그만큼 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물류의 이가 대단히 컸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이 복원이 된 이 광창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대단히 관고급을 관리하고 특히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했었던 곡간구시를 했었던 그리고 조세 수송선의 집결지였었던 서강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와우산 자락의 서강나루, 또 노고산 자락의 삼계나루인 마포, 그리고 용산 자락의 용산나루 등이 이렇게 발달해서 특히 서강나루와 용산나루는 이 관곡과 군곡이 관리되는 이런 창고들이 발달했고, 삼계나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객주 무역이 상업이 그렇게 활성화를 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밤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의 이런 하역과 수성의 집결지가 되었었던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은 이런 나루의 기능들이 상실되어 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바다를 통해서 물자가 들어오는 일은 없게 되면서 그 자리가 오늘날은 이 서강나루, 마포나루, 용산나루가 오늘날은 다 다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공통점을 갖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서강나루가 위치하고 있는 가까이에 바로 이 별표를 한 지역이 바로 이 상수 나들목이 되겠는데요. 그 가까이 봉원천이 있는 곳에는 서강대교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서 밤섬과 를 거쳐서 여의도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길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전에 결국 이 서강나루의 중심이 되었었던 이 나루터가 지금 상수 나들목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예전에 이 서강나루의 번영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강나루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루터의 기능보다는 세곡선의 선착장으로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해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곡을 운반하는 돌쇠들, 소위 그 하역 운반을 하던 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활동했고 이곳에 거주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강 지역이 밤섬을 거쳐 여의도를 거쳐서 소위 영등포가 발달하게 될 때에도 중요한 거점 기능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강은 영등포를 거쳐서 인천 간로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중심로를 거쳐서 이 도심과 연계되는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었던 것이 서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29년도에 경성 지도를 보더라도 그래서 서강 일대 지역과 결국 영등포 지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연계점의 중심에 서강나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 서강나루 위치에서 바로 이 여의도의 번영을 바라보는 바로 이런 시각이 여의도의 번영도 이런 서강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졌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상수 나들목에 놓여져 있는 서강나루 표지석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서강나루는 3개 나루의 하나로서 삼남지방과 서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곡물과 어물이 들어오던 나루터 뿐만 아니라 수송선의 집결지의 기능을 해왔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